노년에 들어서면서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바람 중 하나인데요. 현대에 와서는 점차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130세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말도 있죠. 이처럼 100세 시대가 성큼 다가오니 어떻게 살아야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건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미국 의과대학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천적인 사람은 평균적으로 약 10%에서 15% 더 오래 살고 85세 이상까지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삶의 끝에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게 늙어가며 보람찬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때의 마음가짐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현실에서는 실천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마냥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살다 보면 그것이 잘 되냐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하게 긍정적으로만 살아라, 건강을 지켜라가 아닌 이를 위해 우리도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만약 50대, 60대라면 다가오는 노년을 위해 들어두면 도움이 되실 것이고 70대, 80대가 넘으신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행해볼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들만 하나씩 실천하여도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전해드릴 7가지 방법들을 전부 지키기 힘들다면 나에게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것 하나라도 생활에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불러올 것입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노년의 행복을 위해 이제는 즐길 거리를 만들 때 60대 이후에 들어서면 새로운 인생 지침이 필요하다. 하기 싫은 일은 뒤로 미루고 재미있는 일부터 하는 것이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보자.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누군가가 연금으로 취미를 즐겼다고 하면 노는데 연금을 쓰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연금으로 게임장에 간다니 말도 안 된다라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밖에서 보내는 즐거운 여가 시간이 사람의 전두엽을 자극한다는 사실을 배제하고 있다. 게다가 웃고 즐기는 것은 그 자체로 인간 정신과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나이 든 사람이 나가 놀겠다고 하면 비난의 시선을 보내며 혀를 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이에는 마음껏 즐기셔야 한다며 등 떠미는 것이 더 옳은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감정도 함께 늙기 마련이다. 그래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 늙을수록 어지간한 일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게 되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온 만큼 웬만한 사건으로는 감정이 요동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생활을 하며 쌓아온 연륜 덕분에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훤히 보이고 무슨 일이든 현명하고 요령있게 뚝딱 해치운다. 경험이 쌓여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 것은 다행이지만 솔직히 그만큼 인생이 지루해진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이다. 세상 만사에 흥미와 관심도 떨어진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재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고령자가 즐길 만한 재미거리를 찾다 보면 종종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다. 젊을 때는 엄청난 애주가로 추종을 가리지 않고 음주했다고 해도 세월이 지나면서 스타일은 변하기 마련이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때는 작은 포차에서 값싼 맥주나 소주만 있어도 즐겁게 마실 수 있지만 중장년을 거치며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자연스레 값비싸고 좋은 술을 이왕이면 더 고급스러운 안주에 곁들여 마시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니 한 달에 3번 술집에 들러서 매번 같은 술과 안주에 자잘한 금액을 쓰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비싼 고급 술집을 찾아 음주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어차피 나이가 들면 젊을 때처럼 자주 술을 마시기도 어렵다. 3번에 나누어 쓸 돈을 모아서 전에는 가지 못했던 비싼 고급 주점의 문을 두드려보자. 경험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뇌에 더 긍정적인 자극이 되어줄 것이다. 젊은 시절 회사에 다니며 거래처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고급 요리주점에 자주 방문했거나 골프를 치러 다녔다면 은퇴한 뒤에 그때 갔었던 요리집이나 골프장에 다시 가보는 것도 좋겠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겠지만 더 이상 회사원이 아니니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유를 느끼며 갈 수 있을 것이다. 여행도 마찬가지다. 경비를 아끼며 늘 가던 곳으로 향하는 가성비 따지는 여행은 그만두고 돈이나 시간 문제로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훌쩍 떠나보자.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늘 앉아서 보던 평범한 자리 말고 한 단계 높은 더 비싼 좌석을 예매해보는 것이다. 색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 60대가 되어 은퇴하고 사회 일선에서 물러나면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 시점의 양보다는 삶의 질을 추구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면 깊이 있는 만족감을 얻는 것은 물론 여유를 실감하고 스스로를 더욱 잘 알게 될 것이다. 스스로에게 돈을 쓰고 정성을 들일수록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지기 마련이며 궁극적으로는 나이가 들어도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스스로를 사랑하면 당연히 행복해지고 행복감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는 면역력 상승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즉 노년에 마음껏 놀고 기분 좋게 돈을 쓰는 것은 정신 건강도 챙기고 노화도 늦추는 좋은 방법이다. 경제관념은 이제 다르게 돈을 행복하게 써라. 이제는 마인드 리셋이 필요하다. 나이 들어서까지 젊은 시절과 같은 마음으로 생활하면 일상이 괴로워질 뿐이다. 고령자 중 대다수가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신세지는 것을 꺼리고 건강검진을 받고는 의사가 권하는 대로 탄수화물과 지방을 줄이며 소식하곤 한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 참고 절제하는 생활 습관은 결코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지 못한다. 사실 끊임없이 인내하고 욕구를 억누르기만 하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다. 경제관념은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진다. 젊은 시절에는 집을 샀다면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자녀 교육비도 들어가는 데다 노후 자금까지 마련해야 하니 되도록 아끼고 절약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한창 일하고 재산을 쌓을 나이에는 그게 맞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독립해서 생활비도 줄어들고 그동안 모은 돈이 있으니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절약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한다. 계속해서 아끼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거나 치매에 걸려버린다. 그때부터 여행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된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 한 끼를 하는 일조차 버거워진다. 이렇게 치매나 노안이 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쯤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해질 것 같지만 사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있어서 매달 들어가는 요양원비나 간병비는 연금으로 그럭저럭 충당되는 경우도 많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제야 많은 이들이 때늦은 후회를 한다. 내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걸. 내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까? 흘려보낸 인생이 너무나 아깝다. 조금 더 즐기면서 살 것을 일하며 안타까워하지만 그렇다고 젊음과 건강이 되돌아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60대, 70대, 80대에도 마인드 리셋이 필요한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의 생각을 버리고 마음가짐을 고쳐보자. 돈은 쓸 수 있을 때 마음이 풍족해지고 행복해지는 일에 충분히 써야 한다. 돈은 장보다 지갑에 있을 때 빛난다. 애당초 돈이란 가지고 있을 때보다 쓸 때 더 가치가 있는 법이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백화점 매장 직원들은 비싼 물건을 큰 고민 없이 크게 구매하는 고객에게 더 정중히 응대한다. 집에서는 자식이나 손주에게 용돈을 많이 내줄수록 좋은 부모이자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 대접을 받는다. 물론 돈을 써야만 항상 인정받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는 않겠지만 때때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력이 있어야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손님이 왕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돈을 적재적소에 잘 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죽을 때까지 계속 돈을 모으고 쌓아두기만 하는 것처럼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없다. 자식 걱정과 유산 걱정은 서서히 내려놓자. 우리가 자식의 인생까지 평생을 책임질 수는 없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선을 긋는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도 내가 평생 먹여 살려야지, 재산을 많이 남겨줘야지라고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또한 반대로 노후에는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러려면 서로 다투지 말고 잘 지내야 해라는 생각도 접어두는 편이 낫다. 자식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면 어느새 종속당하게 된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눈치만 보며 불편해하다가 관계는 파국으로 향할 수 있다. 노년이 될수록 행복하고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여기서 독립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독립해 오로지 본인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적당히 선을 긋고 나의 재산과 시간은 나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한다. 자식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활이 불안정하거나 우울증을 앓고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절대 부모가 문제를 전부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이럴 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오랜 세월 성실히 세금을 내지 않았는가? 그 세금으로 사회는 안전망을 어느 정도 구축해 놓았다. 그러니 노년이 되면 이제는 장성한 자식을 위해 무리하게 희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쓰는 것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매정하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 몰라라 하며 자식에게 쓰는 마음까지 전부 거두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대신 나서서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바꾸라는 것이다. 자식의 앞길은 자식이 닦아야 한다. 내 마음가짐을 바꿔야 결과적으로 자식을 자립하도록 이끌 수 있고 훗날 나이든 자식이 늙고 병든 당신을 돌보며 함께 불행해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유산에 대한 걱정은 그만하자. 평생 모아서 잔뜩 남긴 유산은 결국 죽은 뒤 자식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만 일으킬 것이다. 유산이 많지 않다면 다툼이 생길 일도 크게 없다. 재산을 남기지 않고 눈을 감으면 자손과 친지들이 장례식장에 모여 참 좋은 사람이었어, 인품이 훌륭한 분이었지라고 말하며 평화롭고 조용하게 추모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니 그동안 모은 돈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써보자. 자식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것은 유산보다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이상적인 부모에 대한 기억이다. 부양 책임은 혼자 떠안지 말자. 이제는 요양원의 도움을 적극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개인이 질병을 겪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노년의 질병과 관련해 의료와 간병을 대비하는 건 무척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효사상을 바탕으로 한 부양 문화에 크게 기대고 있다. 특히 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건 자식에게 버림받고 죽기 직전 당하는 현대판 고려장으로 인식하는 노인들이 여전히 많으며, 자식들은 요양시설의 이용에 대해 무조건적인 죄책감을 느낀다. 하지만 시대는 달라졌다.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스스로 결정하는 요양시설에 대해서 들어보면 이런 말들이 있다. 처음에는 울고불고 했어요. 근데 와보니까 생각처럼 안 그래요. 자식들에게 하나도 민폐를 안 끼치고요. 음식도 잘 나오죠. 요즘 사람들이 음식하는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복지시설도 잘 되어 있죠. 웬만한 것은 다 해주네요. 그냥 전에 살던 곳과 위치만 다른 하나의 도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90대의 한 어르신은 얼마 전까지는 혼자 살았다. 그런데 갑자기 치매가 찾아왔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했다. 가족들은 생계가 있었기에 24시간 어르신을 돌볼 형편이 마땅치 않았다. 결국 요양원에 들어왔다. 지금은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 그런데 같은 요양원의 동기 역시 그랬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요양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보니 인생 끝 무렵에 요양원에 와 있는 내 자신이 참 한심하다 생각했지요.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괜찮아요.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해요. 이제는 이 생활이 익숙해져서 아주 좋고 행복합니다. 자식들의 생각은 어떨까? 어르신의 막내딸 역시 60대이다. 매주 한 번씩 들러 어머니의 생활을 살피는데 이제는 마음이 무척 편안해졌다고 한다. 사실 처음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실지 생각해 볼 때는 심적 고민이 많았고 주위 사람들과 가족의 반대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형편상 24시간 모시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고 결국 요양원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결정했다. 대신 조건이 있었다. 만약 어머니가 불편하다고 하시면 당연히 다시 모시고 오자고 생각했어요. 일단은 한 달만 시도해보자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는데 요양시설 앞에서 가족들끼리 크게 다퉜어요. 아무래도 마음이 서로 안 좋아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외였다. 2주 정도 지나자 어머니가 편안해한다는 것을 가족 모두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어머니는 여기서 좋은 걸 많이 해준다며 있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렇게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나서 모든 가족들이 편안해지고 이전보다 더 사이가 좋아졌다고 했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어머니에게 뭐가 필요한지 매주 한 번씩은 방문해서 세심하게 챙겼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와 자식들의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부모도 자식도 죄스럽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었다. 노년이 되기 전에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 만약 가족이 나를 돌볼 수 없다면 노년을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보낼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다. 한 복지재단 연구의원의 말에 따르면 젊었을 때 요양시설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한다. 직접 가보라고 많이 권해드리고 자신이 가고 싶은 요양원을 미리 찾아놓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아프고 나서 누군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결정된 곳으로 가게 되는 것과 미리 가보고 결정한 곳에서 돌봄을 받는 건 다르지 않을까. 더 안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자기 노후를 스스로 결정하는 능동적 선택이 되어 삶에 더 만족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사소한 습관들로도 건강에 신경 쓸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먹는 것은 즐겁게 해야 한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자는 말이다. 음식과 관련해서 씹기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싶다. 건강하지 못한 치아는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 뇌로 가는 자극이 감소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씹는 힘이 약해지면 신선한 채소와 같이 딱딱한 음식을 피하고 면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자주 먹게 되는데, 그에 따라 비타민이 부족해져서 인지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치아가 거의 없는 사람은 치아가 20개 이상 있는 사람에 비해 인지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약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 환자는 최소 섭취량이 적다고 한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틀니나 임플란트를 활용해서 치아 건강을 지킬 필요도 있다. 더 나아가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인 깨물근을 많이 움직여야 하므로 껌이나 오징어를 자주 씹어보자. 심심할 때 간식거리를 씹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새끼 식사를 할 때에도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씹어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뇌의 노화를 막는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쓰는 것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삶의 방법이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마음이 산뜻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행동의 지배를 받는다. 다시 말해, 예쁜 옷을 입거나 보톡스로 주름을 펴는 등 외모에 한 번씩 신경을 써보면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자일수록 외모 관리가 꽤나 중요하다. 한 노년 전문 의사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만나온 여러 환자를 보더라도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성큼성큼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반대로 노인이어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하다. 나이 든 여성이라면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할 뿐 아니라 보톡스를 맞아서 피부에 신경 써보는 것도 방법이다. 피부 관리를 받으면 확실히 눈에 띄게 주름이 펴지고 예뻐진다.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신체의 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한다. 귀가 멀어지면 보청기를 꼭 하자. 흔히 나이를 먹으면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청력 감퇴는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건강과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귀가 잘 안 들리면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 청력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일이 줄어든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을 수 없으니 아무래도 누군가와 이야기하기가 꺼려지는 것이다. 이러면 사회 활동량이 줄어들고 우울감을 자주 느끼며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지기 쉬워서 인지 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아진다. 또 귀가 멀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뇌 에너지의 대부분을 청각 처리에 사용하게 되면서 다른 인지 기능들은 상대적으로 점점 쇠퇴해 간다. 따라서 귀가 잘 안 들린다면 난청의 진행을 늦추는 동시에 주저하지 말고 보청기의 도움을 받아보자. 귀 건강을 유지해서 다른 사람과 자주 대화할 수 있다면 치매와 같은 무서운 인지장애가 발병할 위험도 줄어들게 할 수 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일을 전부 다 놓치는 말자. 유럽과 미국에서는 행복한 은퇴 생활이라는 말을 즐겨하면서 일찍 은퇴한 뒤 노후에는 여행과 취미 생활만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분위기일 뿐 실상은 좀 다르다. 취미와 여행에 빠져 지내는 시간은 기껏해야 2년, 3년 정도이고 이후에는 이런 삶에 조금씩 실증내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래서 75세, 80세여도 건강하고 일할 수 있다면 계속 일하는 편이 좋다는 말은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되었다. 다양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노동은
인간을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해주고 인생의 충만함을 느끼게 해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해준다는 점이 밝혀졌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노동은 현역 시절 때처럼 매일 꼭 8시간 정도 밖에 나가서 근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시간에 맞춰 파트타이머로 일해도 좋고 또 집안일이나 봉사활동처럼 다양한 형태의 노동도 포함된다. 영국의 한 신문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한 행복도에 관한 조사가 있었다. 여기서는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업과 같은 삶의 큰 사건으로 사람의 행복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했다. 이 결과 인간의 행복도에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실업이었다.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보다 일자리를 잃은 일이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였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놀랍게 느껴진다. 이처럼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비슷한 조사에서도 모두 늙어서도 계속 어느 정도의 일은 해야 오래 살 수 있고 행복도도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공부하자. 노후에 주어진 긴 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는 공부하기다. 공부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 차근차근 재밌게 한다는 마음가짐이 우선이다. 인간의 뇌는 공부와 일 외에는 쉽게 질려버린다고 한다. 고령자라면 반드시 배워두면 굉장히 좋은 과목이 있다.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하기 전에 노후의 삶을 안정시키고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60부터 시작하는 의무 교육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첫째는 건강의학 혹은 예방의학이다. 건강에 좋은 식사와 생활습관, 영양제 등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몸과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일이야말로 노후를 행복하고 유의미하게 사는 첫걸음이다.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것이 상황상 어렵다면 강의를 듣거나 유튜브를 들어 정보를 얻고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 실제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무료 강연에도 내용이 알찬 강의가 정말 많다. 둘째는 노후의 경제학이다. 연금이나 노인 장기 요양보험, 상속투자 등 돈에 관한 분야이다. 나이 들어 경제적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노후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금도 놓치지 말고 챙겨보면 좋다. 챙기지 않으면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과 유튜브에서도 쉽게 알려주고 있으니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챙겨보는 것도 방법이다. 노후의 건강과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공부도 곁들이면 정말 좋다. 좋아하는 일이나 흥미로운 분야, 현역 시절 쌓아두었던 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해서 주제를 좁혀가며 계속 공부해 나가는 것이다. 한 80대 어르신은 요즘 새로운 악기를 연주하는 것에 빠져 있다고 한다. 젊었을 때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었는데 배우지 못해서 아쉬웠다고 한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바이올린 강습에 나가기 시작했다. 실력은 아주 천천히 느는 것 같았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다. 이제는 정말 성과를 내기 위한 교육이 아닌 단지 즐기고 행복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이 들수록 다양한 취미 활동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많다. 최근 랩을 배워 래퍼로 활동하는 노년 그룹도 있다. 평균 연령 85세로 랩이라는 신문물을 배우며 재미있게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노년에는 내가 이전에 도전해보고 싶었던 분야를 공부해 나가면서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행복하게 즐겨보자. 노후라고 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처럼 여겨지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여전히 많은 시간이 우리 곁에 남아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령자의 대부분이 그 나이를 처음 살아보고 갑작스레 은퇴를 하게 되면 무엇을 할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송 세월을 보내다 보면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행복할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내기보다는 노후에 주어진 시간들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즐기면서 사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30년 이상의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면서 노화를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것인지는 나 자신의 선택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한 가지라도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